오늘은 53번 문제를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평균 수명 추이 전망에 대한 글을 200에서 300자로 쓰십시오. 단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해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 추이, 전망 자료는 UN에서 나왔었고, 자, 첫 번째 글에서는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이유, 자,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2005년, 9년, 13년, 18년의 평균 나이가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 추이하면 평균 수명은 사람이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평균이에요. 사람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어요 하고 이렇게 기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평균 에버리지 낸 거예요. 자, 그리고 추이는 그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예요?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망은 앞으로 이런 일이 예상된다. 예상한 앞날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때 전망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 추이 전망이라는 뜻은 우리나라의 앞으로 평균 수명이 이렇게 변할 거예요 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자료는 UN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이유. 자, 여러분,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 생활 수준 개선. 네, 생활 수준이 개선됐다라는 뜻이에요. 개선이라는 말은 아주 좋게 변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됐어요 라는 뜻이고, 밑이라는 말은 and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활 양식 변화. 생활을 양식이라는 것은 패턴이란 뜻이에요.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많이 일했지만 요즘에는 조금 일하고 많이 쉴 수 있어요 라는 이런 생활 패턴이 변화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증가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가 증가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건강 증진하면 건강을 더 좋게 하는 거, 무엇인가를 이렇게 고쳐서 아주 좋게 하는 것을 증진이라고 해요. 자, 건강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자, 어떤 투자가 있을까요? 돈도 쓰고, 건강하기 위해서 그 헬스 클럽도 이렇게 신청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영양제, 뉴트리션도 먹고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우리의 노력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좋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했어요 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건강보험급여. 이때 급여는 월급, 셀러리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급여라는 뜻은 benefit, 어떤 건강보험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건강보험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런 것을 급여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는 아파도 돈이 비싸서 병원에 못 갔어요. 그런데 건강보험을 들면 여러분이 돈을 조금만 내도 아니면 거의 무료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오래 살 수 있겠죠. 이렇게 건강보험에 대한 혜택, 이익을 더 확대라는 말은 더 많아졌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 확대. 의료 서비스가 예전에는 병원에 가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동네마다 골목마다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훨씬 더 편해졌어요 하는 것을 의료 서비스 확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이유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는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있죠. 네, 여러분. 2005년도에는 81.9세, 2009년에는 83.4세, 2013년에는 84.6세, 그리고 2018년에는 85.7세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래프가 어떤가요?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자, 늘어나다 말고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커져가고 있어요. 아, 증가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푸실 때는 먼저 먼저 이렇게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하고 1번 그래프를 먼저 설명하고 그 이유가 왜냐 하면 하고 2번에 이유들을 설명하는 게 논리적으로 로지컬리 더 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뭘 먼저 얘기하지? 네, 1번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2번을 얘기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 여러분 이제 서론을 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 서론 부분은 어디겠어요? 자, 서론 부분은 항상 이렇게 제목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쓰는 게 서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 평균 수명 추이에 관련된 그런 전망에 대해서 글을 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제목하고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네, 유엔에서 나왔어요.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론을 쓰시면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서론을 쓸 때는 이렇게 쓴다고 했죠. 무엇 무엇이 무엇 무엇을 대상으로 무엇 무엇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하였다 라고 이렇게 쓴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1번에 누가 무엇을 이렇게 쓰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문제에는 누가가 있나요? 자, 많은 학생들이 U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에 대한 평균 수명 추이 전망에 대해서 누가 조사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했는지 UN에서 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뭐 WTO라든가 뭐 여러 곳에서 했는지 그것을 조사를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냥 단지 이 자료가 이 그래프가 유엔에서 왔다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서론에서 우리가 1번 누가라는 이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조사했어요? 네, 이 부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1번하고 2번은 우리가 이 문제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자, 유엔의 자료를 보고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엔의 자료에 따르면 하고 이렇게 무엇 무엇에 따르면 무엇 무엇에 의하면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 설문조사. 네, 여러분. 설문조사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더 좋아하세요? 하고 설문조사는 questionnaires,라고 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사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조사를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1번의 서론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유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유엔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2005년 얼마, 2009년 얼마 하고 이렇게 바로 설명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여러분 서론 부분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다라는 이 문장을 쓰시면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본론 부분을 볼까요? 자, 본론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그래프를 설명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본론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구들은 뭐가 있는지 보세요. 설문조사한 결과 무엇으로 나타났다. 네, 이 문장은 우리 이 문제에서는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설문조사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누구가 뭐뭐 하다고 대답했다. 네, 이것도 어떤 사람이 물어봐서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에서는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엇은 몇 퍼센트로 나타났다. 네, 이거는 괜찮지요. 2005년에는 몇 퍼센트, 85.1세로 나타났다로 조사되었다를 차지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이 문장은 우리가 쓸 수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네, 이 문장도 우리가 쓰기에 참 적합해요. 조사 결과 무엇의 경우 뭐뭐가 몇 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네, 이 문장도 좋아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뭐뭐가 그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었다. 네, 뭐뭐는 몇 퍼센트에 불과했다. 네, 이런 문장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론을 어떻게 써야 할지 보실까요? 자, 본론 부분에서는 자,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에서 이 부분, 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본론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본론에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써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네, 그래프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더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2005년 81.9세, 2009년 83.4세, 2013년 84.6세, 2018년 85.7세 하고 이렇게 그냥 다 일일이 하나하나 그냥 썼어요. 그리고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아까 우리가 발견한 것, 그래프가 점점 커지고 있죠. 네, 그래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고 이런 문구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2005년 몇 살, 2009년 몇 살 하고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연도는 다 쓰고 나이는 또 다 쓰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2005년, 2009년, 2013년, 2018년에 각각, 네, 여러분 이렇게 쓰실 때는 각각이라는 단어를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2005년에는 81.9세, 2009년에는 83.4세 이렇게 각각 하나씩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도를 썼고 나이를 다 썼어요. 소폭, 네, 조금씩 증가하였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다음은 자, 세 번째 사람은 너무 이렇게 네 개씩 쓰니까 너무 쓸 게 많아요. 얘기할 게 많아요. 너무 문장이 길어져요. 나는 그냥 처음 하고 끝에만 쓸래요 하고 이렇게 썼어요. 네, 여러분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말할 거예요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2005년에 81.9세였으나 2018년에 85.7세로 점차는 점점 더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래프가 증가하였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래프를 이렇게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아요? 아, 글이 너무 길어지는 게 좋아요? 짧아지는 게 좋아요? 하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증가하다는 늘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늘어나다라는 말을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늘어나다는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해서 조금 더 수준이 낮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증가하다 하고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반대말로 줄어들다는 이렇게 여러분 그래프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소하다라고 말해요. 줄어들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셔도 괜찮은데 조금 어려운 단어로 감소하다 하면 뭔가 더 전문적인 뭔가 엑스퍼트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증가하고 감소해요. 그런데 큰 폭은 이렇게 wide라는 뜻이에요. 큰 폭으로 혹은 대폭,
크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많이 증가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써요?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바로 감소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큰 폭으로, 대폭, 크게라고 말해요. 자, 소폭으로 그 반대말이 되겠죠? 네, 여러분, 반대말은 소폭으로 조금 증가했어요 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거의 평평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소폭으로 조금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조금 줄어들었어요. 아주 조금 소폭으로 줄어들었어요. 감소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점차 계속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가 점점 더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 이런 것을 점차 증가했다, 계속 증가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점차 어, 감소했다, 계속 감소했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네, 이럴 때는 점차, 계속 하고 이런 단어들을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아시면 이제 그래프를 설명하실 때 훨씬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이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자,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하고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유는 그 다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자, 또 세 번째는 이유의 1위는, 2위는, 3위는 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작할 때 이렇게 이와 같이 하고 이런 말들을 써줬어요. 이러한 말들을 써주는 게 문장을 부드럽게 연결해줘요. 이게 바로 작문할 때 중요한 이유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결론에서는 어떻게 쓸까요? 자, 결론에서는 그래프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정리한다라고 했죠. 여러분이 이제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뭐뭐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우리 이 문장 쓸 수 있어요. 앞으로 뭐뭐 할 전망이다. 무엇이 예상된다. 네, 이것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뭐뭐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여러분, 과제는 숙제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숙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뭐뭐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해야 한다. 자, 이거는 우리 이 문제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런 문장이에요. 이것은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뭐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알 수 있다. 네, 이것도 좋아요. 자, 이런 문장들을 사용해서 여러분, 우리 결론을 어떻게 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자, 이렇게 여러분 계속 이렇게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 그래프에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2021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인구가 더 증가할, 평균 수명이 더 증가할 것 같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것 같아요. 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고 이렇게 썼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또 여러분 문장을 시작할 때 이 자료를 통해 앞으로 하고 이렇게 문장을 또 자연스럽게 집어넣어 줬어요. 앞으로 이와 같은 결과는 앞으로 하고 이렇게 여러분 본론을 쓰고
결론을 들어갈 때 그냥 결론 쓰면 너무 갑자기 헉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적당히 집어넣으셔서 문장을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연결, 커넥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문장을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우리나라 평균 수명 추이 전망에 관련된 이 그래프에서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뜻을 몰라도 53번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이 풀이하실 수 있어요. 어때요? 괜찮으시겠죠? 그럼 선생님이 쓴 문장을 여러분 같이 보세요. 유엔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2005년에 81.9세, 2009년에 83.4세, 2013년에 84.6세, 2018년에 85.7세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 생활 수준 개선 및 생활 양식 변화 때문이며, 둘째, 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였고, 셋째,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의료 서비스 확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러한 평균 수명 증가 이유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문장이 굉장히 부드럽죠? 그냥 이렇게 술술술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네, 물 흐르듯이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선생님이 열 칸만 쓰시면 돼요. 여러분이 열 줄만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가 열 줄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은 13줄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글을 쓰실 때 이 10줄까지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없거나 54번 문제를 더 풀고 싶어요 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선생님도 약간 조금 길게 썼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싶어요, 10줄까지 쓰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13줄 252글자를 썼어요. 원래는 200자에서 300자로 쓰는 거니까 네, 이거는 분량이 충분해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보시면서 네, 이렇게 원고지 사용하는 방법을 잘 보세요. 자, 유엔의 자료에 따르면 네, 이렇게 썼어요. 자, 여러분 유엔이라고 이렇게 한국어로 쓰셔도 되고 유엔 하고 이렇게 영어로만 쓰셔도 되고 이렇게 괄호 열고 유엔 하고 두 가지 다 한국어, 영어 다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쓰실 때는 여러분 괄호 할 때 이 괄호는 한 칸에 한 글자씩 쓰셔야 돼요. 한 칸에 한 글자씩 쓰시고 그 다음에 영어는 한 칸에 두 글자씩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대문자, 빅 레터, 캐피털 레터일 때는 한 글자 한 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2005년, 자, 여러분 숫자도 한 칸에 두 글자씩 써요. 한 칸에 숫자 두 개씩 써요. 자, 조심하세요. 2005년에 자, 80일, 네, 숫자 한 칸에 숫자가 두 개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소수점 있어요. 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점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보통 숫자하고 같이 써요. 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하는 방법이에요. 자, 2005년에 81.9세, 2009년에 83.4세, 2013년에 84.6세, 2018년에 85.7세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여러분 이것은 여기까지는 그래프예요. 그런데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생님이 만든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대로 쓰시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적당하게 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런 말들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 말도 선생님이 새로 집어넣었어요.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 하고 둘째 하고 셋째 하고 이렇게 썼어요. 앞으로
이러한 평균 수명 증가 이유가 이렇게 다시 또 여기서부터가 결론 부분이에요. 강화, 아주 더욱더 이러한 이유가 더욱더 세질 것이다. 더욱더 힘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평균 수명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 53번을 채점할 때는 이렇게 채점한다고 했죠. 53번은 30점이에요. 그래서 내용 및 과제 수행. 이 사람 내용이 잘 이거를 썼어요. 이 사람이 문제에 대해서 잘 대답을 했어요 하면 7%, 7점. 그리고 2번에 전개 구조. 구조라는 말은 이 사람이 글을 참 읽을 때 편안하게, logically 잘 썼어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logically 기억하시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 proper discourse marker 기억하시죠? 예를 들면 앞으로 이렇게 뭐 이런 말들을 적당하게 잘 집어넣어서 문장이 부드럽게 연결됐는지 그것을 보는 부분이에요. 이럴 경우 잘 썼어요 하면 7점을 받을 거예요. 3번에 언어 사용이에요. 자, 여러분 문법, grammar, 그 다음에 words, 단어, 어휘를 여러 가지 풍부하게 잘 썼어요 하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이럴 때는 16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proper discourse markers 예를 들면 이와는 달리 여러분 이런 문구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여러분 53번을 쓸 때는 200자에서 300자 글자 수를 맞추셔야 돼요. 자, 300자, 400자 괜찮아요. 그런데 200자가 안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예요. 자, 한 문단, one paragraph, two paragraph로 쓴다. 선생님은 one paragraph로 썼어요. 네, 괜찮아요. 제시된 도표나 그래프를 보고 유의미한 내용을 읽는다. 네, 아까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은 없었지만 그래프를 보고 이 부분을 파악했죠. 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세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초급 표현을 쓰지 말고 중고급 표현을 사용한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보다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단어를 쓰시는 게 훨씬 고급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어 표현, 말할 때 쓰는 말, 줄임말, 높임말, 반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꼭 조사, 여러분 조사 이가, 은는, 을를, 에게, 에서 이런 조사를 꼭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설명문이기 때문에 아요, 읍니다, 씁니다 절대 안 돼요. 은다, 는다 여러분 이런 글에 맞는 설명문에 맞는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53번의 이 팁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세요. 네, 여러분이 숙제 보내주신 걸 가지고 같이 이제 풀어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학생 먼저 문제를 쭉 읽어보시고 자, 여러분이 한번 점수를 줘보세요. 이 학생은 몇 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을게요. 유엔이 우리나라 평균 수명 추이 전망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추이는 2005년에 81.9세, 2018년에 85.7세로 13년 만에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명이 많아지는 이유는 생활 수준 개선 및 생활 양식 변화가 낮아서가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 증가가 2위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의료 서비스 확대가 그 뒤를 이어 3위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생활 양식 변화시키면 2030년에는 평균 수명이 100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 여러분 이 학생은 217자를 썼어요. 네, 217자 썼으니까 통과예요. 네, 좋아요. 그리고 이 학생의 문장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자, 1번 여기를 보세요. 내용 및 과제 수행. 네, 이 학생이 이 그래프를 잘 설명했나요? 다른 얘기 했나요? 아니면 뭐 빠뜨린 이야기가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이 학생은 1번 내용 및 과제 수행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1번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전개 구조, 스트럭처 여러분 문장을 읽으실 때 편안하셨나요? 좀 이건 뭐지? 하고 이렇게 불편하셨나요? 여러분이 로지컬리 논리적으로 이 문장을 쓰면 글 읽는 사람이 굉장히 편해요.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장을 읽을 때 굉장히 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로지컬리 글을 쓰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글을 쓰지 않았으면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는 이런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학생의 글을 읽을 때 여러분 이렇게 추위, 그 다음에 이유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서 선생님도 읽으면서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도 전개 구조가 굉장히 편안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언어 사용, 문법하고 어휘를 볼게요. 자, 여러분 유엔이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추이하고 이렇게 따옴표를 썼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것을 따옴표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 따옴표 할 때 여기를 한 칸 여기 띄셔야 돼요. 이렇게 따옴표도 한 글자라서 여러분이 여기를 이렇게 띄세요. 자, 여러분 여기를 한 칸 비우세요라는 표시예요. 자, 전망에 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추이는 2005년에, 자, 이 학생은 다 쓰기 싫어요. 2005년, 2018년 두 개만 쓸래요 하고 썼어요. 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13년 만에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여러분 2005년에서 2018년이니까 13년 맞죠? 그래서 이 학생은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프를 잘 읽었어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잘 쓴 부분이에요. 평균 수명이 많아지는 이유는,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평균 수명이 많아지다라고 썼어요. 이때 많아지다 보다는 증가하는 이유는 하고 이렇게 증가로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것은 평균 수명이 많아지는 이유는 네, 이것은 고급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로 좋지 않아요. 개선 및 생활 변화가 낮아서가 1위를 차지하였다. 네, 1위를 차지하였다 하는 이 표현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왜 낮아서가 변화가 이게 점점점 변화가 많아지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로 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 썼어요. 그 다음으로, 자, 여러분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2위로 조사되었다. 이 부분도 잘 썼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잘 사용했고 의료 학대가 뒤 3위로 조사되었다. 네, 이 부분도 아주 잘 썼어요. 자,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자, 여러분 이 말을 집어넣으니까 이제 결론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썼어요. 그런데 자, 2030년은 여기 없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상된다라고 할 때는 앞으로, 네, 이후에는 수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쓰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학생은 2030년 100살, 이거는 아직 잘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미안해요. 자, 이 53번 문제는 자기 생각을 쓰면 안 돼. 이렇게 예상된다는 괜찮아요. 그런데 2030년에 100살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서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문에서는 굉장히 나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추측,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니까 앞으로 계속 될 것 같다. 여기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2030년에는 100살까지 살 거야 하는 것들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학생은 다 좋았는데 언어 사용에 있어서 몇 가지 이렇게 마이너스 점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장은 아주 굉장히 잘 쓴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이 쓰신 거하고 또 비교하면서 또 이렇게 점수를 여러분이 직접 주면서 한번 읽으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학생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 추이 전망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 수준 개선 및, 네, 이렇게 썼고, 이 조사 결과를 통해 결론이에요. 평균 수명이 2005년에 81.9세, 2009년에 83.4세, 2013년 그리고 2018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학생의 글을 볼 때는, 자, 여러분 내용 및 과제 수행, 네, 좋아요. 이 그래프를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전개 구조는 조금 네, 여러분 증가하는 이유를 먼저 썼어요. 그리고 나서 조사 결과를 통해서 평균 수명이 이렇게 알게 된 건 아니죠. 이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 이유가 이거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결과 우리는 앞으로 그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만 예상할 수 있지 이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안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개 구조가 약간 음, 조금 어려웠어요. 네. 그리고 자, 여러분 가장 큰 이제 학생의 그 문장을 보면 3번에 언어 사용, 문법하고 단어들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네, 여러분 이것도 설문조사는 아니죠. 그냥 조사를 실시하였다라고 했으면 아주 좋았을 문장이에요.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네, 이 문장도 아주 잘 쓰셨어요. 그리고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네, 학대 순서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썼어요. 이 부분을 쓰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이 돼요. 자,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자,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결과 앞으로 예상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써주셨으면 아주 좋았을 문장이에요. 그런데 자, 이 문장도 전체적으로 잘 썼어요. 선생님 같으면 아마 좋은 점수를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학생이에요. 자,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이유는 생활 수준 개선 및 자, 이렇게 썼고 자,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서비스 확대가 이렇게 됐다라고 썼어요. 자, 그럼 여러분, 네, 이 학생이 내용 및 과제 수행을 다 하긴 했는데 완전하게 다 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지금 1번 이유하고 2번의 그래프를 섞었어요. 자, 이렇게 섞었을 때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그 문장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왜 1번하고 2번을 섞었을까요? 자, 그래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기 서론 부분이 없어요. 또 인트로덕션, 서론 부분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없고 본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유는 이렇게 썼는데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섞어서 지금 이게 뭐지? 라고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전개 구조에도 약간 조금 서론도 없고 두 개를 섞어 써서 약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언어 사용은 이렇게 여러분 다음으로 뭐 이렇게 나타났다. 네, 상태로 나타났다. 이런 부분을 쓰신 건 잘하셨어요. 그런데 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문법이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문장은 열심히 잘 쓰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이런 구조 2번 같은 전개 구조, 언어 사용이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을 한번 같이 보세요. 유엔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의 추이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하고 이렇게 우리가 아는 얘기들을 썼어요.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어떤 이유 덕분에 평균 수명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자, 여러분 과제 수행. 네, 이 그래프를 다 잘 설명해 줬나요? 네. 뭐 그 평균 수명 증가하는 이유를 썼고 그다음에 그래프를 잘 썼어요. 그래서 1번은 잘 썼어요. 자, 전개 구조. 그리고 이 학생은 먼저 1번을 먼저 쓰고 2번을 나중에 쓴 것 같아요. 2번을 먼저 쓰는 게 더 좋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두 가지를 다 잘 썼고 잘 썼어요. 자, 언어 사용에 있어서 자, 여기 유엔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것도 그냥 서론 부분도 아직 없는 얘기지만 잘 쓰셨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였다. 네, 이렇게 했고 근데 사람들을 대상으로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빼주시는 게 좋고 자, 자료에 따르면 잘 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보면 하고 이렇게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하고 이런 것들 자,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아주 부드럽게 잘 쓰셨어요. 그런데 자, 여기 첫 번째 이후에 투자 증가 그리고 하고 어떤 말들을 좀 빼놓은 것 같아요. 투자가
투자가 증가하였다.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 조사를 꼭 쓰세요라고 했었죠. 그런 부분, 조사 부분, 문장을 글을 쓰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첫 번째 이후에 투자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뭔가 더 문장을 여러분 여기 쓰셨어야 돼요. 그리고 자, 여러분 승지했다. 이거는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아마 증가했다라는 말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5세 7세까지 증가했다라고 이 어휘를 잘못 쓰셨어요. 그리고 자,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 어떤 이유 덕분에 자, 어떤 이유? 지금까지 우리가 1번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하고 이렇게 또 말을 썼어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에요. 조사 결과를 통해서 평균 수명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고 이 부분을 바로 써주시는 게 좋을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평균 수명이 올라갔다, 많아졌다 이거는 조금 낮다 그랬죠. 요즘 고급 표현은 증가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에서는 전망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증가했어요. 그리고 끝. 앞으로는 그런 얘기는 안 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써주시는 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 한번 같이 볼까요? 이 그래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였고 다음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자료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사를 했는데 그래프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 아니에요. 대상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누구를 조사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조사한 결과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1번에서는 서론 부분이 들어갈 때부터 실수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이유는 하고 이렇게 쓰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또 1번하고 2번 그래프를 섞었어요. 자, 이유에 대해서 1위, 2위, 3위 그냥 쓰면 되는데 1번과 2번을 왜 섞었을까요? 이거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1번 증가하는 이유하고 2번의 그래프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섞었기 때문에 지금 문장이 막 이렇게 엉켜 있어요. 문장이 무슨 뜻이야? 하고 이렇게 하고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론 부분은 이 1과 2를 섞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장 작은 자료가 나타났고 2009년에 나타났다. 그냥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자, 이 학생은 결론 부분을 안 썼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 하고 이렇게 결론을 쓰셨어야 되는데 결론 부분을 스킵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다시 여러분이 서론, 본론, 결론 정확하게 썼는지 그것을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다음 학생 걸 한번 볼까요? 같이 보세요. 유엔이 평균 수명 추이 전망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조사를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하였다. 2005년에 평균 수명이 이렇게 나타났고 2009년 네 이렇게 그리고 2018년 이렇게 나타났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1위로 그렇고 2위, 3위 이렇게 썼고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평균 수명이 이러이러하다라고 글을 썼어요. 자, 그럼 여러분 1번 내용 및 과제 수행. 이 학생은 이 그래프를 다 설명했나요? 네, 1번, 2번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1번 잘했어요. 2번의 전개 구조. 자, 이 학생은 이렇게 서론 부분 쓰면서 네, 이렇게 그래프 설명했고 1번 A 부분에서 그래프 설명했고 B 부분에서 네, 이렇게 이유 설명했고 C 부분에서 네, 이렇게 결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물 흐르듯이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전개 구조 이 부분도 잘 쓰신 거예요. 자, 언어 사용. 문법이나 언어 사용이 있어서 여러분 평균 수명 조사를 하였다. 서론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났고 이렇게 올라갔다. 네, 올라갔다
보다는 증가했다 이렇게 쓰는 게 좋다고 했죠. 그리고 증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증가하는 이유가 있다 하면 약간 좀 문장이 조금 어린아이가 쓴 문장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 1위는 하고 이렇게 이 부분을 조금 고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위로 잘 쓰셨고 마지막으로 3위는 이렇게 3위를이 아니라 3위는 하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이 결과를 통해서 것을 알 수 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언어 사용에서도 그렇게 실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장도 아주 잘 쓴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유엔이 우리나라 평균 추위 소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의료 서비스 조사 결과 이렇게 했고 다음으로 그 결과가 이렇게 높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여러분 1번 내용 및 과제 수행은 네, 이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네, 이렇게 1번과 2번을 다 설명을 잘 했어요. 그리고 전개 구조. 이 학생도 먼저 1번 양식 변화가 실시하였다. 그런데 생활 수준 개선 및 양식 변화가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이유 1위가 이거예요 하는데 제목을 안 썼어요. 자, 이렇게 생활 수준 개선 및 생활 양식 변화가 1위를 차지하였고 했는데 무슨 일이에요, 이게? 왜 이게 무슨 1등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좀 알아듣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증가하는 이유 중에서 이게 1위를 차지했다라고 말하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 무슨 얘기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여기서도 설문조사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설문조사를 쓰면 안 돼요. 우리나라 평균 전망 있다. 조사 결과 이 부분도 약간 초급 수준의 문장 같아요. 평균 수명 전망 있다. 전망이 있다. 전망은 하고 이렇게 쓰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네, 여러분 이거는 설문조사 결과가 아니죠. 계속 설문조사라고 얘기했고 높게 나타났다. 자, 2번 그래프를 잘 설명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1번하고 2번을 따로따로 분리한 건 좋았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이 그래프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또 결론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 부분을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써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53번 숙제가 어려워서 많은 학생들이 숙제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쓰신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자,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처음으로 53번 문제를 쓰기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잘 썼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뭐 10번 50번, 100번 이렇게 계속 연습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 100번 연습하시면 이제 거의 눈을 감고도 여러분이 아주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처음이니까 계속 용기를 내서 열심히 연습하세요. 여러분이 몇 번만 이렇게 연습하면 아주 훌륭한 아주 좋은 문장을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숙제예요. 자,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보시고 숙제를 해주세요. 자, 다음을 참고하여 국민여가 활동조사에 대한 글을 200에서 300자로 쓰십시오. 단글의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자, 조사 기관이 여가문화연구소고 조사 대상이 15세 이상 남녀 3,000명이에요.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 월, 화, 수, 목, 금 얼마고 휴일 네, 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얼마였어요. 그런데 2016년, 2019년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요. 주요 여가 활동,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뭘 했어요? 1, 2, 3, 4, 5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이 많을 때는 문장이 길어질 거예요. 문장이 길어지면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문장이 길어지면 여러분이 나중에 막 이렇게 문장이 트위스티드 꼬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는 되도록이면
간편하게 심플하게 문장을 쓰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53번 이번 문제도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용이 많은 거, 긴 문장을 여러분이 짧고 간단하게 여러분이 쓰셔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잘 한번 연습해 보시고 오늘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53번 이 새로운 문제도 한번 잘 써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